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상 할로윈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4.5도, 구미가 23.7도, 안동이 23.3도, 포항이 21.5도 등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3도 등 4도에서 14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는데요. 그런데 심은 지 6개월도 안 된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만평내거리 부근 도시철도 3호선에서 내려다본 팔달로 서쪽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 목 백합나무는 푸른 잎사귀에 생기가 가득한 반면 같은 시기에 심은 동쪽의 목 백합나무는 잎이 시들었습니다. 서쪽의 가로수들은 물 주머니를 다는 등의 노력 덕분에 싱싱한 반면 동쪽 가로수들은 관리 소홀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 봤더니 밑동이 싹둑 잘린 가로수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톱밥이 아직도 수북이 쌓여있어 나무를 급하게 잘라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바로 잘라낸 겁니다. 도로에 다니면서 볼 때는 이 나무가 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봐도 가슴 아프잖아요. 이 나무도 생명체니까. 팔달교에서 원대 오거리까지 도시철도 3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구청이, 동쪽은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심었는데 동쪽의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가로수로 심었던 목 백합나무 290여 그루 가운데 절반가량이 말라 죽었습니다. 매일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통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많지만은 이렇게 낭비를 한다 하는 게 속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워요. 심은 지 6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아직 3호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시공사에 다시 가로수 식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월부터 심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지금 미식재된 거는 하고 고사인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당연히 시공사에서 심는 겁니다. 어디든지. 나무는 세월을 먹고 큰다 했는데 시간 낭비에 추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 2조 1천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부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교실 등의 복지 예산을 전가해 지방교육청은 인건비 지출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의무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착공 예정인 대구 4차 순환도로 성서-지천 간 도로는 경제적 효과도 적고 세계 습지 목록에 오른 달성 습지도 훼손한다며 공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통수요 조사가 부풀려진 데다 구조적으로 급경사가 많아 사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의 10차선 공단도로를 개선한다면 가장 경제적인 신설도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지다가 차량 화재나 선박 충돌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극한 상황을 가정한 대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엔진 과열로 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운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에는 비상대응 조직이 가동되고 소방대와 방사선 방호반을 출동시킵니다. 불은 진화되고 운반 트럭이 불에 탔지만 1500도의 내구성을 갖춘 폐기물 드럼은 멀쩡합니다. 폐기물 드럼은 다른 트럭으로 옮겨지고 작업자와 장비들의 방사선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동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현장 대응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재 등 극한 상황을 대비해 실시한 겁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지휘 계통의 혼란 방지를 위해 즉각 사고 현장에 지휘소를 마련하고 대응 시스템과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곧 본격 운영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 지역의 경주 지역에서 방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최종 점검이 일환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 6월 취임한 보잉코리아 에릭 존 사장이 오늘 경상북도를 방문해서 영천시 녹전동에 추진 중인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 사업 및 경북 항공산업 투자 확대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정무, 공사 참사관 등 한국에 3번이나 근무했던 에릭 존 사장은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를 F-15K 관련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항공전자 부문의 아시아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출 전문 패션 박람회인 2014 대구 패션 페어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아 패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16개국의 해외 구매상과 국내 구매자 100여 명이 참가해서 국내 패션 관련 업체들에게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 패션 트렌드와 패션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스타일 트렌드관과 패션 퓨처스 전시관 등 전시 행사와 패션쇼, 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구미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만 원을 뺐고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구미 조직폭력배 31살 김모우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로 역할을 분담해 주로 공단 지역에 입주한 대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6개월간 이 무고사범을 비롯해 위증과 범인 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 단속에 나서 모두 22명을 적발했습니다. 무고사범이 12명, 위증 5명, 범인 도피 4명, 공무집행 방해 1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무고사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 그리고 기소 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